네, 애플페이 이슈 어제도 전해드렸죠. 부진하던 KG 모빌리언스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 기록했다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애플페이 관련주들 주가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는데 이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NBT 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애플페이 관련주가 급등할 때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같이 시세를 내준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NBT는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아이폰 유저이신가요? 아니요. 애플페이 써보고 싶은데 애플페이가 좀 더 널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 1인으로서 이 관련주들도 지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일까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이런 이 사용 영역이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오늘 윗골에 담았으면 저는 X를 했겠죠. 근데 바닥권에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사실상 엄청 터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 유저들이 그렇게 페이 부분을 상당히 부러워했었거든요. 맞아요. 제 친형도 아이폰을 계속 쓰고 있는데 결제 안 된다고 되게 신경질 많이 냈었거든요. 삼성페이 부러웠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결제 건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시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용하는 폭 자체는 넓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이슈는 좀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를 영위를 하고 있고 뭐 B2C, B2B 둘 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B2B 쪽으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관련된 사업 부분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또 굉장히 좀 핫하죠. 그래서 뭐 그런 본업들만 보더라도 사실상 뭐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페이 결제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여기 이제 이전 고점 라인 부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본다면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신에 운용 기간 자체는 좀 길게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이벤트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고 오늘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을 등에 업고 올라갈 다음 타자 누가 될지 NBT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너에서 보셨듯이 2차 전지가 최근 좀 꺾이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는 테슬라, 리비안, 뭐 뉴욕 증시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조정이 끝나고 있는 건지 삼성 SDI 의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달려줄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O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O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쪽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셀 쪽은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몇 년 뒤 미래를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실적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셀 기업이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 보니까 수익성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에서 점점 공격적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어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전고체 시제품 연내 생산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전기차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요인이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이런 게 전고체 배터리가 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직 이 라인대에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중요 라인대 그러니까 448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견조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주셨고요. 삼성 SDI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자동차 부품주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 부품주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진산업 조정 후에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아진산업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대차 향 부품 기업이어서 뭔가 실적 네. 모멘텀도 탄탄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자동차 부품주의 타이밍이 아닌 걸까요? 뭐 부품주의 타이밍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조금 시가가 고가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눌렸기 눌렸죠.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지지가 한번 받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는 좀 바닥 이 밑에서 다시 한번 좀 지지가 확실하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쪽은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출하량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사실상 이 부품주들도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약간 좀 완성차 부분에 많이 조금 쏠림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조금 이 영역 확대가 되려고 한다면 네. 출하량 부분들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1분기 때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유지가 될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한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로 계속적으로 더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전 동기 대비 했을 때 좋아지는 것도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근데 좋은 거는 있죠. 지금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종속 자회사들의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종속 자회사들이 한 5천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자회사들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부분들도 좀 투자의 매력 포인트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온다면은 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강력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바닥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마그네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관련된 부분에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네. 뭐 또 철강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시세가 분출될 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원천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살짝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일단 고점이 좀 뚫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 드릴게요. 네. 아진산업까지 내일장 주가 전망 들어봤고요. 그럼 내일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지 두 분이 직접 공략주를 선정해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두 분의 공략주 바로 보시죠. 네, 이슈가 있었던 CS-윈드 그리고 진에어를 꼽아 오셨습니다. 이슈가 있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CS-윈드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계속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네, 친환경 쪽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멘스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네. 하지만 그 뭐 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개별 기업단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CS-윈드 같은 경우에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CS-윈드가 지멘스로부터 나온 주가 하락분을 갭 뛰어서 하락한 부분을 모두 메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해상풍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상풍력 자체는 원래 좀 기간이 길었어요. 만들어지는데 기간이 굉장히 걸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절차적으로 간소화하는 정책이 마련이 되면서부터 점점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 자체는 빨라지고 그리고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해상풍력의 요즘 트렌드 자체가 대형화입니다. 대형화가 되면 보통 현지에서 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현지에서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상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이유가 뭐 베스타스라든지 다양한 터빈 쪽에서 수주가 작년 4분기부터 나왔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멘스로부터 수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000원까지 갭을 메꿨는데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는 10만 원까지는 찍을 것 같다라고 오.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섹터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CS 윈드 자체도 무거운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설정을 했는데 64,000원대입니다. 하지만 64,000원대가 손절가라기보다는 눌리면 눌릴수록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목표가 10만 원 설정해 두셨습니다. 다음은 진에어 볼까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좀 담으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네. 따라알죠. 예. 네, 여행 가려고 찾아봤더니만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비싸진 거예요? 비싸졌나요? 엄청 비싸졌죠. 요즘에 그러니까 특가 좀 뜨던데. 특가 떠도 비싸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네. 이게 지금 가격 자체가 비싼 게 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유가가 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할증료는 아직 그 높은 때와 유사하게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세 차익에서의 조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다들 제가 여행을 진짜 안 다니거든요. 아, 네, 제가 진짜 여행 엄청 안 다니는데 네. 제가 여행을 찾을 정도면 이게 많이 억눌리긴 맞아요. 억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엔 투자를 일본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가는데 이게 일본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체 입국자 수에서 30에서 35%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엄청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항공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은 이벤트가 터져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진에어가 또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은 또 고객 수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두를 좀 달리고 있고 저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LCC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좀 이런 증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일본 지역은 진에어가 좀 많이 선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튀겨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무난하게 조금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이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18,000원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뭐 이제 정말 이제 중국길까지 확 열린다고 하면은 네. 뭐 추가적인 상승력 2만 원대까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승력이 나오고 다시 눌림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많은 이 투심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지켜보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에어와 CS 윈드를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주가 향방 기대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